안녕하세요. 청계공원 강사 이혜원입니다. 다가오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특강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고요. 제가 아직은 1학기 내신을 다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가장 크게 느끼는 체감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법 문학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문법의 시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이제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이 교과서에 있는 낯선 문학 작품을 사용하기가 이제 싫으니까 기존에 원래 중요했던 작품들을 부교재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교과서의 사용을 이 문법에 한정지어서 대폭 늘렸다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 문법의 시험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서 오히려 이 선행 학습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문학도 우리가 외부 작품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기존에 우리가 문학의 흐름을 좀 장악을 하고 있고 또 낯선 외부 작품을 보는 눈이 좋아야지만 이 좋은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혼란기에서 우리가 첫 해는 보통은 혼란기잖아요. 이런 혼란기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여름 특강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이번 여름 특강을 제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부분 강조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끌어 갈지를 최대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학습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이 5주라고 하는 시간을 최대한 좀 이렇게 섬세하게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방학 때 우리가 1학년 때는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2학년, 3학년은 명확하죠. 뭘 공부를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시기인데 1학년은 어찌 보면 2학기 내신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또 수능 공부는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수능이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긴급성, 2학기 내신은 긴급성에 해당이 되죠. 또 수능은 긴급성 측면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 중요성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또 해당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긴급성, 중요성 같이 겹치는 영역이야말로 이 중세국어, 표준어법, 가사, 그리고 시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정말 딱 하나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순위는 무조건 이 중세국어랑 표준어법, 그리고 가사랑 시조입니다. 이거는요, 내신 기간 들어가서 선행 안 되어 있으면 너무 고생하는 영역이거든요. 2학기 내신 때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수능만 할래.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중세국어 표준어법 이거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선행학습 즉 품사 아니면 현대국어에 있어서 정태소 이런 것들 비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중세국어 표준어법 올리면 아무 소용 없는 영역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들 방학 때 그냥 영혼 없이 수업만 듣는다? 이거 그냥 거의 시간 날리는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해서요. 2학기 내신 들어가기 전에 여름 특강이야말로 우리 아이가 비어있는 부분들 채워가면서 탄탄히 이런 내용들 올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여름방학 때 무조건 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또 가사랑 시조는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독립작품들 다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것이냐?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장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시기는 여름 특강이 딱 적기예요. 왜냐면 내신 들어가면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상충곡 들어가요. 상충곡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충곡이 감싸고 있는 자연 친화라고 하는 주제 정도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자연 친화, 뭐 충의 의사상, 그다음에 뭐 연정시조 이 모든 흐름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여름 특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은 긴급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당연하게 또 지금 특강 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다, 욕심 한번 부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비문학과 모의고사 지문, 즉 낯선 제시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문학이 어떤 학교는 아예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들어오지 않는 학교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세모를 쳐놨고요. 이 세모 때문에 선생님 저는 당장에 비문학은 하지 않을래요 라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게 우리 학교가 비문학을 시험 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낯선 제시문은 이 내신의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낯선 제시문을 공부를 하는 건 무조건 여름방학 때 비문학 혹은 모의고사 문학을 공부하면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나누면 중세국어랑 시조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적금처럼 내가 탄탄하게 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문학 공부도 같이 곁들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우선순위를 좀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요.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1학년의 어떤 수업의 과정은 투트랙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문법을 3시간 반에 끝내주는 개념 심화반이 있고요. 또 우리가 매주 와서 하프 모의고사를 타임어택으로 치르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듣는 실전 모의고사반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 두 가지 강의를 중복해서 수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강의를 듣는다면 무조건 개념 심화반이 맞습니다. 일단은 이 어떤 세부적인 커리큘럼은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학부모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제 클리닉 시간을 꼭 좀 미리 체크를 해주십사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은 모든 학생 참여하는 거를 강권하진 않습니다만, 권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권장만 해도 100% 아이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내신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발적으로 오는 게 무슨 제가 막 옆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이 알아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클리닉인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클리닉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 클리닉 빼고 제 클리닉 올 만큼 도움이 되는 클리닉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주 매주 테스트 보면서 이 개념 심화반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보고 클리닉에 필수 참여하는 커트라인은 제가 난이도를 알려드리는 측면에서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커트라인과 관련 없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클리닉에서 채워야 될 게 있고요.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당연히 채워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모든 학생을 참여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 시간을 꼭 좀 미리서 체크를 해주십사.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교 운영 클리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숙제가 집에서 안 되는 학생들 많죠? 특히 남학생들이요. 혹은 그냥 저는 관련 독서실 보내시기보다는 제가 운영하는 조교 운영 클리닉에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언을 해서 조교쌤한테 제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심지어 국어 전공인 쌤들이니까 간단한 질의응답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관련 독서실 보내지 마시고 아예 국어는 우리 학원에서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보내주시는 거 100%, 120%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 클릭 시간부터 공지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기보다도 제 수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문법, 개념 심화반부터 제가 어떤 부분들 특히나 목표를 삼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메인이 이제 중세국어잖아요. 근데 제가 5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굳이 중세국어랑 현대국어를 끼워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도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중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중세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대인이잖아요. 중세국어를 그럼 왜 배울까? 중세인이 되려고 배우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현대인으로서 현대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문법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문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현대문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중세문법을 배우는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중세국어랑 현대문법을 비교 분석하는 게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세국어를 왜 제가 현대국어인 표준어법이랑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표준어법은 당연하게도 2학기 내신범위이기도 하지만 현대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방학 때 정말 이 학생이 성공했다라는 딱 기준이 되는 질문이 있다면 너 중세국어랑 표준어법의 연결점을 3개 이상 설명할 수 있니?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아이들하고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매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 한 분기의 목표를 또 설정을 하고 그렇게 또 아이들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번 분기의 목표라고 한다면 바로 2번입니다. 문법에 있어서는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법은 논리와 이해의 영역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공자 입장에서 너무 맞습니다. 논리 제가 너무 강조를 하는 강사이고요. 그래서 논리형, 이과형 학생들이 제 수업 특히 좋아합니다. 근데 논리와 이해의 영역이라는 건 암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암기하지 말라는 소리로 자꾸 아이들이 알아먹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문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문학도요. 특히나 이번이 이 고전 문학이잖아요. 필수 어휘 암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 다른 작품들 마찬가지로 해석 못해요. 그래서 암기하는 부분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생각보다 아이들 놓치고 가는 부분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문법에서도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메꿀 수 있는 건 여름특강법밖에 없고요. 암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여름특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암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대문법, 고전문법 잘 연결하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는 제가 무조건 아이들 개개인별로 확인하고 갈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세국어, 그리고 뭐 고전문학 이렇게 하니까 듣기만 해도 막 체할 것 같다는 아이들 벌써부터 막 속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국어를 좋아하는 것만큼 강력한 학습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 덕후가 저예요. 제가 또 전공자이기도 하고, 또 국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덕후력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이런 국어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이들한테 전염이 돼요. 물론 자신 있게 제가 10명 들으면 10명이 다 국어 덕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중세국어 처음에 듣기만 해도 토할 것 같다라는 학생들도 결국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중세국어 덕후가 돼가지고 나가요. 그만큼 제가 중세국어를 너무 좋아하고 또 문법을 막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진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빡센 수업이지만 동시에 되게 즐겁게 수업을 하는 강사라는 점을 꼭 좀 알아주십사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전 모의고사반에서 제가 어떤 부분 강조를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전 모의고사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타임어택입니다. 이제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에서 달라진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타임어택이에요. 중학교 때 시간 없어가지고 국어 문제 다 못 풀었다는 아이들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내신도 시간 없고요. 모의고사는 시간 더 없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간이 없나요? 아니에요. 2학년, 3학년 타임어택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타임어택은 계속 안고 가는 문제인데 이 안고 가는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위기를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위기 대처 능력을 최대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저는 이 국어를 공부하는 어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어택 훈련 너무나 중요하게 실전 모의고사 반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내신형으로 너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 내신 스타일이 당연하게 이제 보기나 아니면 외부 작품 공부를 하는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모의고사 반이야말로 완전한 논리형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기라든지 아니면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작품의 내적 논리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논리 위주로 아이들 문해력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영어 문장 구조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뭐 일형식, 이형식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국어 문장 구조는 공부를 참 안 해요. 근데 이 국어 문장 구조만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반은 정말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거든요. 그만큼 우리 문장 구조가 복잡합니다. 선지에서도 선생님들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 구조로 선지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생략된 주어를 살려내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서술어랑 이 생략된 목적어를 어떻게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문장 구조는요. 제가 1학년부터 3학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히 학습만 한다면 내신에서
정말 긴 선지들 아이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꼭 좀 아이들 이 부분 학습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이 정보량 많아서 힘들어하는 게 또 소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강조를 하는 건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가 블랙박스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결국 블랙박스가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충격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삐빅하면서 그 부분만 입력을 하는 게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안다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뇌의 어떤 처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비문학 공부를 한다, 낯선 작품을 공부를 한다라는 건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지 이 정보 자체를 암기를 하는 능력을 기르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이들하고 오해를 바로 잡으면서 과연 그렇다면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이 문단별로, 문장별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어의 기본기를 다루는 것이 실전 모의고사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특강 때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이 실무반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반의 강조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세부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실전 모의고사 반은 세부 커리큘럼이라고 할 것이 딱히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이 저희가 자체 제작한 이제 하프 모의고사 교재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 기출 문제 중에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서 질이 좋거나 아니면 꼭 풀어봤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엄선을 해서 넣어놓은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매주 매주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나가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문학문법 개념 심화반은 커리큘럼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문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문법은 중세국어 위주로 이제 흘러갈 것이고요. 4주차, 5주차는 표준어법 위주로 흘러갈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교차가 되면서 연결점이 강조가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굳이 막 3주차까지 중세국어 끝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중세국어, 현대국어 연결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고요. 또 문학에 있어서는 이 고전 시가를 개별 작품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전 시가의 굵직한 흐름을 정리하는 게 훨씬 방학 때 중요한 어떤 내용이거든요. 고전 시가는 결국 지금 현대에서 새롭게 창작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흐름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이 흐름을 한번 캐치하면 2학기 내신 때 작품 공부하면서 그 위에 누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캐치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연 친화에 있어서는 장충국, 명왕정가 그리고 시조는요.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와 관련된 시조들 저희가 20작품 정도 선정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주차 때는 조선 후기 때 특히나 사실적인 어조의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의 사상이 어떤 식으로 조선 후기에는 표현이 됐는지 이런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저희가 커리큘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쭉쭉쭉 예를 들면 사설시조처럼 중요한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분기점에 있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5주차를 쫙 끝내면 아, 고전 문학의 어떤 이 중요한 흐름은 이런 것들이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클리닉 시간 꼭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면서 영상의 중요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모든 수업은 어쨌든 간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밀착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작년에 딱 이맘때, 여름 특강 때 저한테 내신을 듣지 않은 외부 수강생이 꽤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90% 이상이 겨울방학 때 저한테 내신을 못 듣는 학생들이 재등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부심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여기엔 상위권 아이들도 많았고 하위권 아이들, 뭐 중위권 아이들 섞여 있었는데 결국에 이 아이들한테 남는 수업을 제가 했다는 어떤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 특강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개괄만 하고 뭐 흥미 위주로 그냥 흘러가고 저 그런 거 정말 못 견디는 강사예요. 한 번 하는 김에 정말 뼛속까지 막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고 해도 결국에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강의를 제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돌이켜보면 남는 강의였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재등록을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5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인 거 제가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 결코 헛되지 않게 아이들 구멍 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학생 한 학생 정말 정성 있게 가르칠 예정이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 다해서 아이들 지도하고 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긴 내용은 다 마친 것 같고요.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링크를 보시고 맞는 시간에 맞춰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